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FTX의 폭망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게리 겐슬러로 들어갑니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 회장이신데, 민주당 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갖다 앉힌 거죠. 이분이 이제 MIT대 경영대학교 클리니컬 프로페서 비슷한 식으로 이제 강의 전담 교수가 되겠는데 했었는데 유태인이시고 월튼 MBA 나왔고 경제학 전공하신 월튼에서 학부로 나오신 분이고 졸업 후에 골드맨삭스에서 18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투자은행 M&A 쪽 하는 일을 했었었고 동경 쪽에 가가지고 FX 트레이더로도 일을 합니다. 보시면은 민주당 쪽 성향이라고 하면은 우리랑은 좀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보다 더 다이버시티, 다양성 존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도 더 많고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그죠?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프의 기금 담당 짱 체어였다. 기금 모금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최고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깊숙이 파이낸스 쪽으로 관여하신 분이고 90년대부터 미국 재무부에서 일을 하셨다. 이제 현업에서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재경행시 본 게 아니야. 얘네는 그냥 인더스트리에 있는 거 픽업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일하게 정치권에 그걸 많이 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을 사기 경고를 많이 했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붕괴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 놓고서도 정책적으로 한 것 중에 특징적인 거는 비트코인 선물, 퓨처스죠. 이거에 대한 ETF는 허가합니다. 반면에 현물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ETF는 금지를 여전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현물은 너무 위험하다. 대신 선물은 좀 더 프리딕터블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ETF를 해도 된다라고 해왔던 게 이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MIT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강의로 스타가 되신 분이라서 유튜브에 이분 강의가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인플루엔서죠. 말하자면은 정치, 경제, 뭐 법적으로도 그리고 금융 감독 쪽으로도 대단히 핵심 위치에 있는 핵심인데 의혹이 터지는 거는 5월에 이분이 얘를 개인적으로 만난 기록이 있어요. 달력이 다 공개가 되죠. 이런 공인의 분 위치에 있으면은 5월에 얘를 왜 특별히 만나주니 하는 게 이제 까십거리가 되는 거죠. 혹시 엄마 아빠 법꾸라지 네트워크 통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 의심을 사기에 참 이 뭐라 그러죠? 배나무 밑에서 갓을 돌려 쓰지 말라 그랬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 다음에는 그 5월에 이게 프라이빗 미팅을 하는데 같이 대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츠야마, 브래드 가츠야마라는 아주 유명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루이스의 베스트셀러 소설 플래시 보이즈 기억하시나요? 제 책에도 소개가 되는 건데 그 사람입니다. 일본계 캐나다 사람인데 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의 월스트리트 지점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트레이더로서 일을 했는데 상대방의 어떤 놈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로 거듭나야 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소설이 이건데요. 초단타 매매의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근데 얘랑 대동해서 간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합세해서 혹시 가상화폐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추구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그때 법적으로 SEC가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떠보려고 간 거 아닌가? 그러면 얘한테만 그거 얘기해줘? 그러면 이거 불평등, 불공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지가 상당히 난처하게 되겠죠. 어떻게 될지. 팍스 뉴스에서 난리가 났고요, 지금. CNBC에서도 벌써 인터뷰로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너 5월 달에 만났다며.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쫙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춘에서도 이걸 갖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SBF's disgrace could make things awkward for Gary Gensler and the Democrats. 그랬는데 정말 난처한 처지에 가게 됐다. 11월 12일 날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로 사태가 번지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금감원장격인 분이 편파적으로 얘만 도와주려고 그랬다 그러면
겐슬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다 세밀한 제도권 금융 감독 체계로 들여오겠다. 이 가상화폐 체계란 거를 들여오겠다. 얘만 없었어도 믿겠는데 참 믿음이 가시죠. 공정성 시비, 정치 문제 비화하는 거, 공화당의 떡밥이다. 이걸 가만두겠는가?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금융 감독자, 그 다음에는 학계, 그 다음에 법조계 초엘리트들과 이 네트워크의 스카이캐슬적인 비호까지 혹시 의심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봤을 때 그 엘리트들이 싫어서 금융민주화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가상화폐란 게? 가상화폐 100번 허가해주면 뭐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결국 되돌아가는 게 내부자들의 잔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융민주화. 그죠? 뭐 헤어질 결심, 그래. 금융민주화 할 결심. 그죠? 결심은 많아요. 결심은 쉽지. 많은 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가상자산의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 비트코인 같은 거, 이더리움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되지 않겠는가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도 그러길 빕니다. 제발 그러길 바라는데 저도. 근데 그럴까요?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믿을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면 믿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죠? 혹은 새로운 사람이 이 사람을 갈아치우고 들어와서 SEC에 감동한다고 하더라도 믿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네. 스탠퍼드 MIT 한 방씩 골고루 하셨다. 물론 설마 제가 그렇게 걱정할 때쯤이면은 학자들은 심하게 과잉되게 걱정하는 게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보시고요. 둠스데이 뭐 닥터 둠뭐 루비니 가상자산 끝났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또 시장은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만 믿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또 친구들 중에 가상자산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고 걔들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교수들 입장에서도 사실 많이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 우상 숭배 금지라고 봅니다. 학벌의 우상, 네트워크의 우상, 반면 교사가 되는 이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로선 재밌는 게 뭐다? 저 거물이 김치 프리미엄을 틈타서 된 거의 유일한 셀러브리티 코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을 해야 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기술로서 트러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가? 테크놀로지가 트러스트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 2008년에 그죠? 금융위기 겪고 나서 아키파이 월스트리트 막 이렇게 나가면서 야, 저 팻캣 뱅커들, 저 살찐 고냥이들 같은 저 나쁜 뱅커들 쟤네들 몰아내고 99% 우리 자신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 금융 민주화를 하자, 뭐 그러면서 탈중앙화 금융 이런 걸 외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돈 거래라고 하는 거,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 수천 년 인류 역사를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려온 뱅커들의 네트워크, 금융 시스템, 거기에는 그렇게 그 구조가 짜여질 만한 존재의 이유가 있었다. 레존 데트레라 그러죠. 레존 데트레. 그런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건데 굳이 그거를 벗어나서 뭘 해야 될까? 정말? 그냥 내가 뭐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젊은 세대에 나도 같은 호흡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리고 내가 그 기술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야 라는 그런 그 fear of missing out 하는, 그죠? 네, 그런 겁나는 것 때문에 jumping on the bandwagon, 저기에 남들 가는데 다 같이 뛰어들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 강렬했던 거는 아닐까? 그런 거를 악용한 거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네, 물론 뭐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뭐 혁신적이고 이것저것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고 뭐 등등
온갖 좋은 소리들 알겠어요. 알겠다고. 근데 굳이 왜? 굳이 왜?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뒀더니 지금 터진 사태가 하필이면은 민주당 쪽에서, 그죠? 미국의 그것도 리베랄, 그죠? 좌파적인 가장 그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또 온 세계의 다민족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온 거가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데, 그럼 그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그 팻캣 뱅커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저 하이 소사이어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또 들어가 앉았고, 또 인사이더가 있고 누구는 아웃사이더고, 이런 상황을 그 굴레같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허황된 약속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하는 게 사실은 제 수업 시간에 쭉 일관된 그 테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섹시한 테크놀로지 배우는 거 좋죠. 알고 있는 건 좋긴 한데 그거에 지나치게 열광하거나 거기에 점프인 하지 못해서 안달복달 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라 하는 거,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옛 격언이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핀테크와 행동경제 이거를 가르치는 교수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over promising is never good. 오케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프로미스를 하시고, 트러스트란 거 기술로 대체 못합니다.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기술 만능주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동영상들 쭉 1시간 정도가 넘는 건데도 쭉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